지금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 의대반이 있다. 예,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도 다루기도 하는데 추정 60분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초등 의대반을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싶어서 초등 의대반을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대치동에서 그럼 생각해야 될 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담보하지 않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나머지로 채워주는 걸로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대를 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특히 학부모님이시라면요. 이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직접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소장님. 네, 저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교육 전문 기자 출신이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과 강연과 트렌드 책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고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은 교육대기자 TV라는 유튜브 교육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치과에를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원장님께서 저를 보더니 저 봤어요. 방송에서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뭐 아침마당 봤나?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BS 치료를 다 받고 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저 봤어요. 어딘가 기억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교육대기자 TV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 에피소드가 굉장히 그런 많아요. 분이세요. 우리 대표님이.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데 감사하게도 그 알아보는 지역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치동 가면 정말 많이 알아보세요. 그래요. 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런 아무래도 이 책도 마찬가지로 관심사 대치동 있으니까.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던데 예. 궁금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대치동, 정말 사교육, 그 다음에 입시, 뭐 등등등 고민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 쓰신 오늘 작가님이시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렇게 사인이 나와요. 걱정하지 않는 부모를 응원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감정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입시도 많이 변한다고 하고 워낙 걱정할 거리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부모가 걱정을 그냥 감내하거나 걱정을 생각하면 더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걱정이라는 감정은요, 함께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잘 전이가 되는데 그렇죠. 특히 엄마의 걱정은 3배 증폭돼서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왜 걱정이 되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신 기획하신 생각까지 여기 다 지금 담아서 말씀하신 네네. 것 같은데 2025 대한민국 교육 키워드, 교육 트렌드 뭘까요? 교육 트렌드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 각각 나눠서 키워드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를 하나로 선정하는 것도 그거는 저의 생각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초, 중, 고 등에 따라서 키워드의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로 선정하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키워드 책을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렇게 네. 2권을 이제 매년 내게 된 이유가 좀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10몇 년 동안 입시 전문 기자로, 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입시의 변화가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교육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와의 대화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우리 때랑 우리 자녀의 학교의 모습, 입시의 모습, 교육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대화의 소재를 통해서 분명히 교육 트렌드, 교육 입시의 변화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는데요. 근데 부모님이 알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 7시, 8시 아이랑 또 챙기고 뭐 숙제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벌써 10시 후딱 되잖아요. 근데 그 10시에 입시 공부를
교육 공부를 알아본다는 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채널에 교육대 기자의 모든 남겨진 댓글을 다 보거든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10시에 퇴근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씻지도 못했는데 요즘 교육 변화된다고 해서 교육 입시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아유, 안쓰럽고. 너무 안쓰럽잖아요. 참 공감이 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입시를 알려고 마음 먹어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첫 번째,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 이런 단어들도 압축해서 이렇게 짧게 부르는 용어도 있고 입시 용어를 부모님이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가도 알아보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놓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맘카페나 옆집 엄마를 통해서 정보를 알잖아요.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네. 역시 잘 아시다 보니까 소장님 잘 아시니까요. 맘카페나 옆집 엄마를 통하는 이 방법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카더라가 굉장히 많이 증폭되거든요. 글을 남깁니다. 고민이 있어서 남기면 누가 대답하죠? 맘카페에서는? 옆집 엄마가 그렇죠. 대답하고 모르는 있잖아요.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는 거죠. 네, 그럼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자 키워드를 핵심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는 그냥 단어의 단편적인 내용만 아시면 안 되고 이 키워드에서 각각의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에 반드시 맥락이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맥락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각각 넣었습니다. 그래요. 알아야 주도권을 잡는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요. 이제 사교육 키워드 하나씩 짚어갈 텐데요. 의대 정원 증가. 네. 진짜 이게 정말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그런가요? 의대는요, 네. 제가 입시를 제대로 분석하고 기사를 쓴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안 변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의대에 대한 관심도예요. 열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의대에 대한 관심도는. 그래서 만나보면 공부를 웬만큼만 잘한다 하면 한번 의대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부모도 서스럼 없이 하고 네. 아이도 많이 듣는 네.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중고등 때 하는 고민이 중고등 때 입시에 대한 생각이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초등 때부터 달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내려와서 초등 의대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이 정도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부작용 없나요? 부작용 있겠죠. 아이들이 너무 고통받을 것 같고 네. 부모님들도 그걸 따라가면서 의문 갖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의대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의사를 진짜 꿈꾸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초등, 중등 때 청년의사 장기려 이런 책 보는 친구들도 정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지만 자칫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죠. 요즘에 사회에서 전문직이 선호되고 특히 의사에 대한 관심도, 의사에 대한 밥벌이 능력은 안 변할 것 같다라는 부모의 생각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네. 이게 가장 우려되는데요. 초등 의대반을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 싶어서 초등 의대반을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대치동이나 근데 이 부분도 대치동에 있는 열풍이 지역으로도 점점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있어요. 초등 의대반을. 저는 초등 의대반에서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뭐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말릴 이유도 없고 말릴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의 커리큘럼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미친 선행. 아하. 미친 선행이고요. 나머지는 미친 선행에 플러스 알파를 뭔가 주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경계해야 되는데 초등 때부터 의대를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기타 등등 학생부에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일찍부터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학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부분은요. 지금 의대를 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초등 때부터 준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까먹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지금은 잘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담보하지 않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나머지로 채워주는 걸로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대를 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고 보내시려면 그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교육 전문가인 저로서는요, 어떤 시기, 언제, 이것도 중요한데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보폭 맞추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더 오래 가죠. 맞습니다. 우리 마라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롱런 해야 되는데 아이들과의 그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네네. 말씀 중에 이제 강남 나왔어요. 교육의 메카 하면 또 강남 중에서도 우리 또 대치동이에요. 네네. 어쩔 수가 없이 지금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확실히 명문대 진학률 차이가 있다. 우리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모든 부모님이 강남으로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책에서 정확히 밝힌 건 입시 실적, 입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시 결과인가요? 네네. 입시 결과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입시 결과는 좋으나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재수생 비율, 삼수생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가 높다고 마냥 그냥 거기 가면 우리 아이도 잘 될 거 마냥 기대하면서 갔다가는 오히려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디프레스 되는 친구들도 많아서 아이의 성향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대치동에서 지금 예전에 학군제 하면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분당도 나오고, 근데 요즘에는 대치동에 대한 쏠림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치동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치동에서의 장점은 뭘까? 우리 다른 지역에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사실 굳이 가지 않아도 그렇죠. 대치동을 간다고 만약에 우리 집의 형편이 그 정도로 이제 탄탄하지 않은데 갔다가 다른 집과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안 된 집도 정말 많이 경제적인 거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네. 그 월세가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를 간다는 것은 사교육을 활용하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치동에서 그럼 생각해야 될 점은 저는 2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일찍부터 학원을 다니고 과제에 대한 수행력이 아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찍부터 과제를 굉장히 많이 주어진, 그냥 안 다닌 친구보다는 과제가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달성해야 돼. 과제에 대한 집착력, 수행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 친구들이. 그리고 2번째, 피드백의 내재화. 아무래도 학원은 초등학교 때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없잖아요. 근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 레벨 테스트라든지 알 수 있는 나의 실력을 점검하거나 원장님의 멘트, 선생님의 멘트, 단원평가 등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외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의 객관적인 실력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럼 나는 뭘 보완해야 될까? 메타인지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 2 부분을 보완해 주신다면 훨씬 더 굳이 가지 않아도 저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번째,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대치동 친구들은 너무 바빠요. 안 바쁜 친구를 그렇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촘촘하게 커리큘럼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챙겨줘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서할 시간이 월등히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라면 독서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요즘같이 스마트폰 시대고 영상 시대고 책을 안 읽는 시대에 내 아이가 책을 사랑하고 계속 읽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면 이걸 좀 더 살려주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탄하게 뭔가를 구성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말씀하신 책에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하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역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자꾸 구하려다 보면은 아이도 잡고 나도 잡아요. 맞아요. 서로 나락인 거죠. 그렇죠. 맞아. 한도 끝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뺑뺑이죠. 학원 뺑뺑이 이렇게 하는데 이 조기 교육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안 보내자니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사시라는 말 들어봤거든요. 사세고시요. 사세고시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학원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 작가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사실 4세고시, 7세고시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추정 60분에서 4세고시, 7세고시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그 PD님이 일찍 오셔서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제가 출연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루 종일 그날 한참 추운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대치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건 4세고시, 7세고시가 대치동의 다 전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대치동 중에서도 일부의 얘기입니다. 근데 단 예전보다는 일찍부터 달려야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내려온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이라면 이게 7세까지 내려왔고 이제는 4세까지도 내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의 얘기를 다른 지역에서도 대치동은 다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는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학원 뺑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치동에선 다 애들이 학원 다닌대. 우리 지역에서 다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일부에 더 나아가는 엄마들, 더 달리는 엄마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자유롭게 아이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이 부분을 살려주려는 엄마도 분명히 계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주관인 것 같아요. 네.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러면 그럼 아이가 뺑뺑이 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초등 때부터 아이 입시가 결정된다. 저는 책에서 초등 결정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초등 때 내가 선정한 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일찌감치부터 좌절만 배우는 거죠. 네네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부모가 주관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똑같이 했었을 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육각형 인재는 어디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아니고 초등 결정론만 믿었다가 우리 아이가 거기에 달성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우리 아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않는 부모를 응원한다는 말이 이 메시지예요. 점점 이제 더 와닿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우리 수백억 연봉을 자랑하는 일명 일타 강사님들 아무리 이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네. 아이에게 이 스스로 공부할 의지가 없다면 사실 돈 그냥 쏟아붓는 거거든요. 아이 학습 효율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일타 강사가 학생들한테 롤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 때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타 강사를 수험생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등생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에서 많이 일타 강사들이 노출이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죠. 수험생 대상으로 고3 대상으로 활동하셨던 수학의 선생님이 지금 초등 강의를 오픈하셨거든요. 이런 일도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저도 아이들 왜 인기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봤어요. 일타 강사들의 수업을. 근데 일타 강사분들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분마다 뭔가 이 친구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더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에피소드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에피소드에서 상당 부분은 관심을 증폭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비속어도 좀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초등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그 일타 강사를 요즘 친구들한테는 롤모델이기 때문에 롤모델을 어떻게 볼까요? 그분의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그냥 볼까요? 연예인처럼 봅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 인강 수업을요, 요즘에 커리를 탄다라고 얘기하는데 커리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인강을 예능처럼 봐요. 그렇군요. 그 부분을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강이 점점 더 또 예능화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네네. 아이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제 그 강의의 본질보다는 그 주변의 것을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강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Q&A를 받는 그런 창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질문을 남기는 친구를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요즘은 인강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디까지 봤는지 그리고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과제 이런 것도 상세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끔은 좀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듣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는 한 번씩 맛보기 강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게 가끔 가다가는 대화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요즘에 학습의 패턴이 아이들이요 너무 많이 듣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학교에서도 듣고 오죠. 수업 때. 그리고 학원에서도 듣죠. 과외에서도 듣죠. 이제는 인강까지 듣다 보니까 내가 듣기만 한 것을 자칫 놓치기 쉬운 게 내가 들었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들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착각이 있죠. 선생님 있다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일타 강사의 머리만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구나. 가르치기 위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냥 듣기만 하는지 이 부분에서 부모님의 관심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이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교육 트렌드는 나날이 바뀌어 맞습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듣기만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몇십 년 전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의 그 사교육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부모 역할 하기가 점점 더 어렵잖아요. 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면 우리가 트렌드를 뭐 어떻게 막을 수도 바꿀 수도 없다면 좀 잘 알고 그렇죠? 알아야 주도권 잡고 우리 아이랑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듯이 부모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아이와 잘 발맞춰서 갈 수 있을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녀교육의 정답이 하나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의 방향성은 우리 아이가 주축이 돼야 된다. 이것만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려면 외부의 시선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내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옆집 엄마가 무슨 얘기하거나 아니면 고교학점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 막연히 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낸 이유가 그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이런 알아보시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 쓰시지 마시고요. 이 책 한 권이면 사실 되거든요. 이것만 보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무리할 말씀까지 다 하셨는데요. 네, 수능이라든가 대입 개편, 고교 학점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끝난 뒤에도 방치되지 않게끔 하는 놀봄 학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낱낱이 다시 잘 표현해 놓고 적어놨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영광이죠.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